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에서는 K리그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그라운드 빅풋과 함께 올 시즌 K리그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주요 경기 지표를 분석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토트넘 허스퍼의 내한 경기,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와 관심을 모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FC의 2002년생 20살 윙어 양현준 선수인데요.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로 지난 여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도 출전했던 이 특급 윙어의 최근 활약, 근황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현준 선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와 다빈손 산체스를 차례로 무너뜨리는 빠른 속도와 현란한 드리블 그리고 슈팅까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이후 유럽 이적설까지 나오는 등 승승장구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토트넘과의 경기 전반 추가 시간 1분이었죠. 라스의 패스를 받은 양현준 선수가 단독 드리블로 우측면 후방부터 문전 우측까지 빠르게 달려들어가서 휘젓고 돌파하고 터닝하고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반 7분에는 양현준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화끈하게 돌파하다가 문전으로 크로스바 한 척 하면서 뒤로 공을 빼줬고 이 패스를 라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서 2대2 동점골을 만든 상황까지 갔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의 활약은 반짝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K리그 7월 G 모먼트 어워드에서 양현준 선수가 선정되었는데요. 게토리에이와 함께 K리그가 공동 시상하는 G 모먼트 어워드는 한 달간 이긴 팀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골을 넣은 선수에게 팬투표를 통해서 100% 팬투표로 시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수상자에게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될 정도로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개인상인데요. 양현준 선수는 7월 16일에 열렸던 수원FC와의 경기 후반 23분 수비 뒷공간 침투 이후 감각적인 칩슛으로 득점을 하면서 이 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던 즈음 토트넘과의 경기 다음에 치른 경기에서 곧바로 이런 환상적인 경기력을 이어갔던 것인데요. 팬투표 결과 총 8,230표 중에 4,880표, 59%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수상을 했습니다. 게다가 양현준 선수는 이 7월 동안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토트넘과의 경기를 하기 전에 치렀던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리그 2호 골을 기록했고 이 수원FC전은 G 모멘트 어워드를 받았던 골뿐만 아니라 홀로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강원FC의 4대2 완승을 이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첫 경기였던 전북 현대전도 깜짝 2대1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 득점을 했는데요. 이 7월달의 활약을 통해서 7월에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와의 경기까지 총 24경기를 출전한 양현준 선수인데 일단 저희가 집계한 데이터 기록 기준으로는 23경기 출전에 5득점 4도움 벌써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프로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10개의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3경기 기준 양현준 선수는 5득점으로 강원FC 내에서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골을 넣고 있고요. 기대 득점값도 5.21골로 이 기록에 준하는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4개의 도움 역시 팀 내 2위 기록이고요. 양현준 선수가 만들어냈던 기회 창출, 키패스 포함 이제 어시스트를 보면은 무려 28개예요. 도움을 4개 했으니까 총 24개의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패스를 양현준 선수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역시 팀 내 2위 강원FC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양현준 선수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록은 캐리 디스턴스, 공을 직접 운반하고 올라간 거리인데요. 얼마나 돌파력이 좋은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무려 3,321m를 끌고 올라갔어요. 올 시즌 내내. 이 기록은 팀 내 1위 강원FC에서 최고고요. 10m 이상을 경기 중에 드리블로 운반한 공 운반 기록 역시 63회로 팀 내 2위입니다. 그리고 1대1 기회에서 돌파를 성공한 것은 무려 31번으로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할 정도로 현재 K리그 돌파왕은 양현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윙어인데 강원FC에서는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좌우 측면은 물론이고 최전방 공격수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한 양현준 선수인데요. 양현준 선수의 히트맵을 보자면 역시 오른쪽 측면에 많이 포진해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펼치고 있고 토트넘을 상대로 보여줬던 그 돌파도 오른쪽이었잖아요. 오른쪽을 기반으로 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터치빈을 보더라도 경기장 전역에서 공을 받고 좌우 측면을 넘나드는 선수이긴 하지만 오른쪽 측면 비율이 높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우측 전방에서 9.4%, 우측 전방 중앙에서 13.5%, 우측 전방 조금 아래쪽에서 11.3%니까 대부분의 공을 받은 위치가 오른쪽 측면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골로 가는 과정 속에 시도한 슈팅들은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가운데서 한정된 코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중거리 슈팅 시도도 많았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오른쪽 왼쪽 중앙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를 현혹하는 침투 움직임과 이동 움직임, 돌파를 통해서 다양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또 문전 근거리에서만 많은 골을 넣긴 했는데 어떻게든지 문전의 위험지역, 슈팅을 때리면 골이 될 수 있는 위치로 파고들고 점유했다는 점에 있어서 양현준 선수의 치명성과 위협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현준 선수를 보유했기 때문인지 K리그 1 22라운드까지의 팀 시퀀스 기록을 살펴보면요. 강원FC가 공격 전진 속도가 세 번째로 K리그에서 빠른 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 기록으로 보자면 대구FC가 가장 빠른 공격 속도를 K리그에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승우 선수가 뛰고 있는 수원FC, 세 번째가 강원FC입니다. FC서울과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패스 수가 가장 많은 팀이에요. 공격 과정 속에서 패스로 풀어가는 스타일의 팀이라고 본다면 강원FC는 역시 빠른 윙어 양현준 선수를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원FC의 또 다른 핵심 선수는 바로 김대원 선수입니다. 지난 7월 동아시안컵에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지난 1월 달에 있는 대표팀 소집에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기도 했던 선수인데요. 지난 7월 양현준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면 김대원 선수는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어요. 7월 한 달 동안 치른 5경기에서 2득점 5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김대원 선수가 현재 K리그 10득점 9도움으로 텐텐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대원 왼쪽, 양현준 오른쪽에 이제 좌우 측면 공격이 강력한 강원FC가 최근 선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열린 대구FC와 강원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겼는데 대구를 상대로 64%의 볼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를 지배했고요. 물론 슈팅 숫자는 속공을 펼친 대구FC가 14개로 4개를 기록한 강원보다 많긴 했으나 유효 슈팅 하나를 골로 연결한 강원FC의 놀라운 결정력이 발휘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쉬운 승리는 아니었어요. 이날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이정엽 선수가 원톱으로 나서고 양현준이 오른쪽, 김대원이 왼쪽으로 배치된 국가대표 표급 공격 라인을 선발 출전시킨 강원FC지만 양현준 선수가 결국에는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후반 40분에 새로 강원이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 갈레고를 투입했는데 이 갈레고 선수가 투입 2분 만에 시도한 감각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원더골을 넣으면서 강원이 1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강원은 이날 승리로 최용수 감독 체제 올 시즌 26라운드에서 승점 33점을 얻었고요. 9승 6무 11패로 현재 수원FC와 전적이 같은 가운데 다득점 기록에서 밀린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상위 스플릿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라운드 A에 올라갈 수가 있고 3, 4위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의 승점 차이도 점점 좁혀가고 있는데요. 과연 강원FC가 후반기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원FC는 이 양현준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20살의 어린 선수로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를 기점으로 많은 유럽의 관심들이 생겼고 실제로 최근에 MK스포츠나 스포티비 뉴스 같은 국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의 유력 스카우트들이 양현준 선수를 높이 평가하면서 유럽 주요 구단에 소개를 하고 있다. 또 이제 아시아를 3년째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스카우트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는 양현준 선수에 대해서 유연성도 좋고 리드미컬하고 활기찬 공격력을 갖고 있고 공 소유와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데다가 수비진을 깨는 좋은 공격 진입 타이밍을 갖고 있고 상대 진영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 압박까지 강하는 수비까지 좋다면서 막기 힘든 까다로운 움직임까지 이제 천재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유럽에서 통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스포티비 뉴스가 취재한 유럽 축구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 에이전트의 정보에 따르면 구단의 이름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유망주를 잘 발굴해서 빅클럽에 선수를 매각하는 셀링 리그로 불리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구단들이 양현준 선수 영입을 위해서 정보를 문의하고 있고 경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해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구단들은 사실 최근에 이강인 선수와도 연결이 됐던 팀들이 있는데요. 이 팀들이 한국 대표급 선수를 꾸준히 눈여겨보고 있고 양현준 선수가 이런 성장세를 계속한다면 빠르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오퍼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강원이 올 여름에는 한국에서 이제 K리그가 이적 시장이 닫혔기 때문에 추가 보강이 어려워서 내주기는 어렵고 올 시즌이 끝나는 대로 오퍼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리그의 최근의 측면 자원들 중에서 양현준 선수와 더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 또 리그를 주도하고 있는 선수는 수원FC의 이승우 선수와 울산현대의 엄원상 선수인데요. 일본으로 이적한 무고 선수가 여전히 14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엄원상 선수가 11득점 5도움으로 득점 4위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10득점 3도움으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좌우 측면에서 활기찬 공격을 펼치면서 골을 넣고 있는 이승우, 엄원상 선수가 꽤 많은 점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10골, 엄원상 선수가 11골을 페널티킥 없이 넣고 있는 가운데 기대 득점값은 엄원상 선수가 아무래도 화려한 공격력과 전력을 갖고 있는 울산에서 5.34골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도움 능력에 있어서 엄원상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대 도움값도 4.05개니까 이승우 선수보다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하지만 저 적은 출전 기회 속에서도 날카로운 결정력을 통해서 골맛을 보고 있는데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저녁 6시에 춘천 송암 스타디움에서는 양현준, 이승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강원FC와 수원FC의 K리그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에서 과연 한국 축구의 차세대 윙어로서 각광받고 있는 두 선수가 어떤 승부를 펼치고 또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그라운드 빅풋의 세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K리그의 주요 소식, K리그 선수들의 분석 콘텐츠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선수에 대한 분석 의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